우리가 요리할 때 쉽게 버리는 양파 껍질, 사실은 얼마나 고운 색을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자연 염색을 공부하고 직접 염색 작업을 하면서 자연에서 얻은 재료가 어떤 색으로 표현되는지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양파 껍질을 이용해 한지에 따뜻하고 은은한 자연의 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양파 껍질에서 색을 충분히 우려내는 과정부터 깨끗하게 염액을 걸러내고 한지에 색을 입히는 과정까지 초보자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양파 껍질을 여러 번 염색했을 때 한지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에 어떤 색으로 완성되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파 껍질 염색을 하려고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양파 껍질이 똑같은 것 같지만 국내산하고 이제 중국산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은 양파 껍질이 좀 두꺼워요. 소리가 짱짱하죠? 두껍다 보니까 이 염액도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질겨요. 두꺼우니까 질겨서 도톰하고 이렇게 보세요. 질기거든요. 자, 이렇게 중국산이고요. 자, 이것이 국내산입니다. 국내산은 좀 얇아요. 얇다 보니까 종이장처럼, 그리고 색깔도 이게 조금 중국산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덜 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산도 쓰고 중국산도 쓰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중국산을 많이 썼었어요. 마트에서는 중국산 이제 양파를 팔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당에 가서 좀 얻어왔어요. 식당에 가서 좀 그 식당 부인들은 그걸 까서 버리잖아요. 저 그거를 좀 주세요 해서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두 망 깐 거를 줘서 가져왔는데 이만큼 했어요. 이거는 저희 친구가 이번에 양파 한 망을 까면서 저한테 이거 같이 써보라고 준 건데요. 아, 잘 됐다 싶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기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걸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양파를 깔 건데요. 양파 껍질을 우리가 염액을 하려고 쓰려면 이거를 잘 까야 돼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먼저 빼내세요. 흙이 묻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좀 핀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다 이렇게 빼요. 빼고 나서 이제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염색이 좀 탁해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염액만 뽑아서 써야 되니까 그런 게 들어가면 그 염액에 걔네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황색에 가까워야 되는데 좀 지저분한 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예쁜 색만 이렇게 골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까고 한꺼번에 막 까고 나서 이거를 선별하려면 그게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좀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가위로 잘라버리세요. 가위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쁜 것만 모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바짝 말려요. 이렇게 까는 양파 껍질을 이제 많이 말려요. 바짝 말리세요. 오래 두고 쓸 거는 이렇게 바짝 말리세요. 말리고 너무 햇빛에 많이 말리면 얘들이 탈색이 돼요. 그 색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데서 한 며칠 말려서 그 다음에 습기가 없는 날 그럴 때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이렇게 양파 껍질, 오늘 날짜로 제가 이걸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관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양파 껍질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 이거를 합쳐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색은 똑같고 그냥 단지 얇고 두껍고 요 차이밖에 아니지 색깔은 똑같이 나와요. 자, 이제 씻으러 갈게요. 자, 이제 양파 껍질을 씻고 있어요. 예, 밭에서 나온 거라서 크기 눈에는 깔끔한 것 같아도 이게 검은 물이 막 나와요.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씻어줘야 이 틈새에 이런 작은 주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주름들이 많아요. 요 사이사이의 먼지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보면은 굉장히 불순물들이 나와요. 깨끗한 여명만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래야 종이가 맑고 선명하게 염색이 돼요. 이런 작은 정성들이 들어가야 그림도 예쁘고, 우리가 물감을 칠했을 때 탁하면 그림도 탁할 수 있거든요. 종이가 탁하면 그림도 탁해져요. 그래서 맑게 해야 돼.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건 양파 껍질 많이 모였다가 광목 같은데 염색해서 여러 번 염색해요. 한 3번, 4번. 그럼 노랗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잠잘 때 여름에 같은 데 덮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피부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그러거든요. 꼭 한지에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속옷 같은 데 해도 좋고 면으로 된 속옷 이런 것때 하면은 좋아요. 피부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양파가 혈액순환에 좋대잖아요. 깨끗이 한 4-5번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씻은 양파를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은근하게, 너무 처음부터 센 불에 하면 안 되고 중간 불에서부터 은근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한 30분 정도 일단 끓일게요. 자, 이제 30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황색 가깝죠? 자,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이 정도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죠? 양파가 색이 은근히 빨리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 50분 끓였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어떻게 이렇게 은은하고 예쁜 오렌지색이 나올까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게 30분, 요게 한 20분 더 끓인 거, 한 15분 더 끓인 거예요. 조금 짙으죠? 자, 지금 한 10분, 20분만 더 끓여볼게요. 자, 이제 이거 1시간 10분 끓였거든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너무 이쁘게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에서 오묘한 색이 물감으로는 이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흉내도 못 내는 이런 색이에요.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제 색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는. 별 차이 안 나죠? 이제 색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자, 끓인 염액을 이제 채 내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우리가 밤 껍질은 채에 걸르고 면보에 걸르고 2번 했거든요. 근데 콩도 한 번 했어요. 면보에만. 얘도 한 번만 할게요. 면보는 반드시 이렇게 물에 적셔서 꼭 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염액이 많이 손실이 돼요. 얘를 적셔줘야 되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많이 뭉쳐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염액 가루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양파 염색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염색을 할 건데요. 염색하려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염액입니다. 아까 푹 끓여가지고 면부에 걸른 그 염액입니다. 두 번째 붓입니다. 붓은 이렇게 거친 거는 안 돼요. 저기 부드러운 걸 쓰셔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거칠어서 안 되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살살 우리가 한번 터치했을 때 부드러운 거, 자극이 없는 거, 이런 부드러운 걸 쓰셔야 돼요. 이렇게 크고 작은 거를 준비해 주면 좋고요. 이 종이 크기에 따라 이게 넓은 붓도 되고, 또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종이, 그리고 요거는 염색할 때 쓰고 요건 아기 반수할 때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트입니다. 매트는 작은 종이를 염색할 때는 이렇게 작은 종이가 좋아요. 쉽게. 되게 작은 종이 하는데 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움직이는데도 좀 무겁고. 그래서 큰 종이 할 때는 그 대신에 이렇게 반드시 큰 거를 써야 돼요. 큰 거. 우리가 이거 요 위에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는 이렇게 누빔이 좋아요. 누빔은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평평하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 안 해요. 이런 게 없으면 광목이 좋은데요. 광목을 쓰려면 옥스포드지가 좋아요. 아니면 두꺼운 광목, 아니면 비로드. 이렇게 비로드를 쓰든지 옥스포드지를 쓰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면 좋겠어요. 여기는 내가 양파 껍질로 큰 거 한 장 해놓고 계속 이걸로 사용할래. 그러면은 전장을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뭐 양파 껍질 어쩌다 한 번씩 한다.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잘라서 쓰는데요. 요 액자 재단을 할 때는요. 액자 이거 22에 27이거든요. 요 가로 세로 요게 2.5 요 넓이가 2.5거든요. 요거에서 또 요 넓이 요거 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 그러니까 여기 3면을 재서 여기 하나 둘 셋 가운데하고 양옆에서 3면을 재서 거기다가 플러스 2cm를 주면 돼요. 시접으로 양쪽에 1cm씩 더 주는 거죠. 우리 옷 재봉할 때 시접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접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너무 딱 맞으면 나중에 이게 좀 보기 싫거든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한 요 정도 올라오면 풀 붙이고 나서 이거 붙여버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잘라버려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뭐 1cm 이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양 끝에 정사각형이면 길이가 똑같고 직사각형이면 두 가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넓이와 여기에서 플러스 2cm를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재단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제가 올라오게 했어요. 이렇게 재단 이렇게. 여기는 딱 나중에 풀로 붙일 때 이게 딱 붙여버리면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붙여버리면 깔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단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염색을 해볼 건데요. 아까 그 끓인 물이 좀 진할 수 있어요. 염색할 때는 항상 이렇게 휘 저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말려서 뒤에 한번 해볼게요. 뒷장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양파 껍질로 제가 일단 테스트를 했어요. 양파 껍질은 노란색이잖아요. 주황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색들은 사실 그림 그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색을 써야 줄지 자신 없는 사람은 이거 조금은 꺼려하는 그런 색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화면에 비쳤을 때하고 제가 직접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좀 황토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염색할 때는 이렇게 종이를 작게 잘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조금 더 할래 그러면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다음에 커피하고 치자를 할 건데요. 그 커피 색깔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이게 섞어서 하면은 이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색이 좀
좀 화하니까 좀 눌러주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마음에 드는 색이 나올 때 하고요. 아니면 염액에다가 물을 좀 섞는 거예요. 제가 물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덜어냈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을 좀 추가해 볼게요. 물을 섞으니까 색깔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오히려 물을 섞어서 한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집에서 할 때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원액을 좀 덜어냈습니다. 덜어내가지고요. 물을 좀 섞을게요. 짙은 것보단 차라리 옅은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짙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워낼 수도 없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자른 종이를요. 자, 이렇게 앞면에다가 제가 별표를 했어요. 이게 앞면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셔요. 자, 앞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염액을 잘 젓고요. 자, 앞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액을 잘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 양파 껍질 염색은요, 우리가 밤 껍질은 막 4번씩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2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단계까지만. 우리가 원단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진하게 끓여서 정말 옷 같은 거 만들 때는요, 7번, 8번까지 하거든요. 근데 종이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되도록이면 이렇게 고여있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저도 염색 다른 거는 이렇게 미나 그리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양파는 아직 그려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파를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염색한 것들은 다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목이나 이런 밤염색 그런 걸로 옅게 한 번 더 해주면 이게 착 가라앉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2장 했습니다. 이제 뒷면 해볼게요. 이제 뒷면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염액은 항상 이렇게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가로 세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뒷면 한 번 했고요. 이거 앞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 건조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하고 여기 앞에 여기 표시 보이시죠? 여기 앞뒤로 한 번씩 한 거거든요. 이제 앞에 2번 해볼게요. 자, 여맥을 잘 저어주고요. 여맥은 항상 잘 저으셔야 돼요. 가로 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 한 번, 요거 앞에 2번 한 겁니다. 자연 건조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뒤에 한 번 하고 앞에 2번까지 했어요. 이 종이가 앞에 2번까지 한 종이거든요. 이제 이래서 요 표시 있죠. 항상 요거 보면은 쉽게 구분이 가요. 여기다가 이제 3번째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3번째 해볼게요. 자, 여맥을 충분히 저어주고요. 자, 가로 세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뒤에 한 번 하고 앞에 3번 했어요. 요 종이가 이제 4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맥을 잘 저어주시고요. 자, 가로로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이제 세로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 한 번, 앞에 3번 해서 4번 했습니다. 자, 자연 건조 시키겠습니다. 자, 염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파 껍질 염색을 모두 마쳤고요. 우리가 염색을 하다가 남은 그 염액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페트병에다가 자, 양파 26년 뭐 08월 23일 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요. 잘 흔들어 가지고 여맥이 밑에 가라앉으니까 잘 흔들어서
자, 우리가 한지에 염색을 하고 내가 이 다음에 이거는 안 쓸 것 같다. 아니면 뭐 너무 조금만 남기고 뭐 이건 나머지는 너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광목이나 이런데 아니면 속옷 같은데 이제 면으로 된 거에다가 이거 염색을 하세요. 자연 염색을. 자연 염색을 할 때는 이거를 좀 뜨겁게 해야 돼요. 한번 끓여서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이걸 먼저 그 옷을 한번 비누로 하지 말고 그냥 물로 깨끗이 빨아요. 빤 다음에 꼭 짠 다음에 그 뜨거운 염액에다 이걸 담가요. 담근데 손으로 막 주물러야 돼요. 주물르고 한번 헹구고 나서 이렇게 매염제를 꼭 쓰셔야 돼요. 매염제를 써야지 그 염액이 안 날아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결레도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염액하고 이 원단이 결합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이게 매염제가 명반을 꼭 쓰셔야지 염색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도 한 5번이나 6번 제가 했을 거예요. 똑같이 양파하고 매염하고 양파하고 매염하고 그랬더니 20년 넘게도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런 원단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방석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그러면 되게 피부 그 혈액순환에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냉동 보관 이렇게 양파 이렇게 써서 하면 우리가 딱 눈으로 봐서 아 이거 양파구나 찾기 쉽게 이렇게 꼭 해서 적어서 냉동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끓이는 과정을 제가 시간을 기록해 놨거든요. 자, 쭉 한번 보실게요. 자, 10분, 요거는 30분, 요거는 50분, 요거는 1시간 10분. 그래도 조금씩 차이는 나죠.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자, 종이를 볼게요. 자, 요게 10분, 30분, 50분, 요게 1시간 10분 끓인 거예요. 요거 제가 염색하기 전에 테스트하면서 한번 해놨거든요. 요거는 하얀 종이 순지에 해놓으니까 이런 노란색이 됐고요. 제가 한 거는 황촉교 한지예요. 요거 어저께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려놨어요. 근데 색깔이 조금씩 날아갔네요.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노란색이 워낙 우리가 좀 진하면 부담스러운 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요거 앞뒤로 한번 했거든요. 앞뒤로 테스트해서 나는 요쯤에 멈출래? 그러면은 요쯤에서 하시면 되고, 아, 나는 이게 또 진해. 그러면은 앞에만 한번 이렇게 뒤에는 안 했어요. 앞에만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도 연해. 조금 더 할래?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아니면 물을 더 타서 연하게 2번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색이 이제 매염제를 안 썼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악유반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아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딱 원하는 색보단 살짝 조금 짙게 하는 게 좋아요. 색이 날아가면 좀 옅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염색을 많이 해놨다가 악유반수도 우리가 그 타는 거를 염액은 냉동했다 써도 되지만 악유반수는 며칠 내로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좀 넉넉히 해놓고 악유반수를 좀 만들어서 한꺼번에 악유반수하는 게 좋겠어요. 양파 껍질 염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염색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염색하기 전 그 황촉기 한지 그대로예요. 그 다음 요거는 뒤에만 한 번 했어요. 요거는 뒤에 한 번, 앞에 한 번. 그리고 요거는 뒤에 한 번, 앞에 2번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한 번, 앞에 3번. 요거는 뒤에 한 번, 앞에 4번 했어요. 좀 짙으죠? 굉장히 예뻐요. 오늘은 양파 껍질이 너무너무 예쁘게 염색이 됐어요. 종이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지금 진해 보여도 나중에 이제 색이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니까 살짝 요거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못해도 요거나 요거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유반수 할 때 이제 명반이 들어가니까 그때 조금 이제 결례도가 생기니까요.
이제 놔두면 색이 점점 이제 빠지면서 본연의 이제 색만 남는 거죠. 그 양파 껍질에 숨어 있는 그런 색만 남거든요. 버려지는 양파 껍질도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쓰는 양파 껍질 모여뒀다가 이렇게 예쁜 양파 껍질 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미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껍질로 한지를 직접 물들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지는 양파 껍질이지만 물에 천천히 색을 우려내고 한지에 입혀보면 이렇게 은은하고 따뜻한 자연의 색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염액이라도 염색하는 시간에 따라 색이 깊이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확인해 보셨죠? 자연 염색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색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을 기다리고 관찰하면서 나만의 색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염색한 한지도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건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염색을 할 때 염색하는 순간뿐 아니라 완성된 한지를 바라보는 시간도 참 좋습니다. 이번 양파 껍질 염색을 통해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연의 재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치자와 커피로 한지에 물들이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색을 기다리는 즐거움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